안녕하세요. 하늘땅 법당 임마울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주택에 화재가 있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 119 소방대원이 빨리 출동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 내부 영상 보시죠. 네, 지금 아마 이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지금 집이 완전 다 탔어요. 네, 모두 타버렸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그 원인이 있지 않나요? 이번 화재는 임차인이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전자제품을 작동하다가 이제 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때문에 네.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막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세입자가 전자제품 사용하다가 불이 났으니까 세입자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30년 넘은 건물인데 왜 제가 책임을 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 이 건물이 뭐 30년 넘은 건데 이거 제가 왜 책임져야 되냐고 막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거 피해 금액이 상당하니까. 네. 화재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그 화재에 대해서 혹시 무슨 판례가 있을까요? 네. 대법원 99-36273 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할 시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입증 책임이 이른 임차인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대법원 2012-86895 판결은 화재가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가령 주택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그 전기 배선이 뭐 합선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 경우는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났다는 점이 입증이 된 경우입니다. 임대인 책임이라는 거죠. 두 번째 판례가. 네. 변호사님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네. 이게 임대인의 관리 영역이냐 아니면 임차인의 관리 영역이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불이 났을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와 또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례를 보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우선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임대인 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를 들어 그 화재가 났는데 뭐 202호에 사시는 분이 본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어요. 근데 건물 전체가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막 드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그 모든 것을 막 다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그 건물 중에 2층을 임차해서 사용한 임차인이 그 2층 부분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 전체가 다 전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임대인의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은 그 임차한 2층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은 임차인은 2층 전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책임이 반드시 있겠네요. 네, 화재가 임차인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게 맞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자기의 임차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긴 할 텐데요. 어디까지 손해가 인정되느냐. 근데 이제 임차인이 그런 거죠. 이 건물이 20년, 30년 됐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면 예를 들어서 막 한 3천만 원 나와요. 그럼 새 거가 되는 거죠, 내부가요. 그럼 그 3천만 원도 다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게 통상의 수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2층만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싹 리모델링 하는 거를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 2층. 그거는 통상의 그 손해배상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변호사님이 주신 지금 요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완전 다 철거 있잖아요. 네. 다시 다 이제 내부 공사를 해가지고 집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전부 다 임차인이 지금 물어야 되는 건지. 글쎄요. 이 경우는 뭐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겠죠.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철거를 안 하고도 화재 상태가 사용을 할 수 있었다. 네네. 그러면은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나눠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현장이 도저히 네네. 적당한 보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고 네네. 이렇게 완전한 철거 및 리모델링이 꼭 필수적이다. 네네. 앞으로 건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수리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의 판단은 결국 뭐 감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건 다퉈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면 서로 의견 조율은 결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 관리 대행 업무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는 지금 화재 보험이 지금 가입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중요한 멘트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이상 하늘땅 법당 임마을 중개사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요청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화재 관련해 가지고 이 한번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댓글 뭐 임차인이 고쳐야 된다, 임대인이 고쳐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